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구름과 강수 파트죠. 구름과 강수 그러면 역시나 날씨입니다. 또 때 맞춰서 밖에 또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네요. 저녁 때는 또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 다들 뭐 비 오는데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과학 수업을 듣는 것이 아주 유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2단원도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 내용 설명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요, 실제로 대기권에는 이 수증기라는 게 뭐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수증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쌤 그렇게 적나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질소나 산소의 퍼센트를 할 때는, 건조 공기라 그래서 일단 수증기를 빼고 퍼센트를 정한 거예요. 건조 공기의 비율이었어요. 수증기는 나라별로, 지역별로, 또 바다 위에나 뭐 다른 지역별로 너무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비율을 계산할 때는 수증기량에 대해서는 빼고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렇게 감안을 하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했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본 이야기고, 자,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정발과 응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발과 응결. 우리가 항상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발이라는 것은 이 과학적인 전문 용어로 봤을 때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라서 기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응결은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액화 현상이라고 원래는 과학책에서 나와 있죠. 근데 이 날씨 파트, 물 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기화를 정발로, 액화를 응결로, 응고 아닙니다. 액화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화, 액화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정발과 응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정발 내용 나오죠. 빨래가 마르고 물에 컵에 있던 물이 줄어들고 어쨌든 마르는 거는 전부 다 정발입니다. 반대로 물방울이 맺히는 거는 응결이죠. 낭만적으로 풀잎 끝에 이슬이 맺히는 거 응결 맞죠, 그죠? 또 시원한 캔을 뽑았을 때 여름에 보면 시원한 캔을 뽑으면 캔 표면에 물방울들이 막 맺히잖아요, 그죠? 그 캔 막 새는 거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맺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응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정발 응결이고, 그 다음에 공기의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편을 갈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편을 갈라놨냐면 기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같은 온도 개념에서 기온이라는 말과 있을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있을점도 길게 적으면 있을점 온도라고 적어야 되는데 줄여서 있을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온도 온도고 있을점도 온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현재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줄여서 쓰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포수, 현재 수증기량은 현수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이 상대 습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절대 습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뭐 공부하다 보면 이 절대 습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증기량하고 절대 습도는 단위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절대 습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수증기량에 얹어서 그냥 그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두 패로 갈랐냐면 문제를 물을 때 포수를 알고 싶으면 기온을 알아야 돼요. 현수를 알고 싶으면 있을 점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내용이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편을 먼저 갈라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가 있어요. 공기 얼마? 1km. 근데 이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공기 1km라고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피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공간 속에 있는 공기 뭐 이렇게 따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지역별로 공기의 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 자체가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량이 대략 1kg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자체가 1kg으로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수증기가 킬로그램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수증기가 몇 그램이 있느냐. 그래서 단위를 그램 퍼 킬로그램. 근데 여기 있는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공기 1kg이라는 뜻을 이렇게 함축해서 적은 단위예요.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몇 그램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단위를 표시해서 사용할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칠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그죠?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쪽 Y축이죠? 세로줄은 이 수증기량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 물론 요 킬로그램 뭐예요? 공기 1kg이라는 말을 줄여서 썼다는 거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로줄, 가로축입니다. 온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 1kg 속에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그럼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량을 이렇게 포함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는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름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많이 포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포화 수증기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낮으냐 높으냐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결정이 되죠. 현재 공기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밥그릇 크기인 거예요. 작은 밥그릇, 큰 밥그릇. 큰 밥그릇에 밥을 조금 담았더라도 밥그릇의 최대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이 공간, 그렇죠? 수증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어떻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 양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기온입니다. 자, 이쪽 편이죠? 포화 수증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바로 기온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온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현재 수증기량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날씨가 건조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비가 퍼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수증기량이 좀 많아지겠지만 건조한 날씨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자, 온도가 똑같더라도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고 여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서 실제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현수,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현수와 관련되는 것은 있을 점 온도라고 했는데요. 있을 점 온도라는 게 뭐냐 하면 자,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에서 온도를 막 낮춰요. 온도를 낮추다가 요 지점의 온도가 되었을 때를 있을점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있을점 온도. 자, 그러면 있을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속에 수증기가 꽉 찼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물방울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응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온도에서는 이만큼의 현재 수증기량이 있을 때 이 온도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온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담을 수 없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맺힐 때 풀리 끝에 맺히면 이슬이라고 하고, 그냥 지표 부근에서 맺히면 안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 높은 하늘에서 맺히면 그거를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로 맺히든 안개로 맺히든 또는 구름 입자로 맺히든 맺히게 되는 거죠. 빠져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 온도라 그러고, 이 온도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순간이죠.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봐봐요. 자,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있으니까 이슬점 온도가 이렇게 됐죠. 현재 수증기량이 높아지니까 이슬점 온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슬점 온도와 현재 수증기량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 파트가 내용이 많이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쌤이 지금 리액션을 많이 쓰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 또 이슬점 온도, 그리고 응결량이 잠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이슬점 온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자,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였는데 낮아진 온도에서는 요만큼밖에 공기 중에 있을 수 없잖아요. 포수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에서 낮아진 온도의 포수를 빼면 이만큼은 뭐가 돼요? 이슬이 맺혀야 되겠죠. 자, 응결량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응결량. 응결량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양에서 빼기 공기 중에서 최대한 낮아진 온도예요. 낮아진 온도의 포수. 낮아진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이슬이 얼마나 맺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응결량 계산하는 거는 또 따로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뒤에 있는 내용까지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5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4번, 5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속도로 설명하다가 보게 되면 이번 달은 잘못하면 이게 강의가 3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유튜브 올릴 때 이 긴 단위로 올리기가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 녹화하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9페이지까지 하고 두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59페이지죠. 페이지 59쪽.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 1번. 포화 상태인 경우. 포화 상태라는 것은 빨간색 포화 수증기 곡선에 얹혀져 있어야 되죠. 자, 그림에 보니까 A 지점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A 지점이. B 지점은 똑같은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B 지점의 온도가 높다 보니까 B 지점은 이까지 가야 포화 상태가 되죠. A 지점이 바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1번의 정답은 A입니다. B, C, D는 전부 다 불포화예요. 그럼 2번 정답은 B, C, D가 되겠죠? 3번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그랬습니다. 자, 포화 수증기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수증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하고 관련돼요? 기온. 기온이 똑같으면 포수가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 자 여기 A와 C와 D가 있죠. C, D가 있는데 A, C, D가 기온이 똑같죠. 그럼 이 기온에서는 포수가 무조건 이건 거예요. A도 이거, C도 이거, D도 이거. 기온이 똑같으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C는 포수는 이건데 현수가 이게 될 뿐이고 D는 포수가 이만큼인데 현수가 요거일 뿐이고 A는 포수랑 현수랑 같은 거예요. 어쨌든 포수는 기온이 같으면 무조건 같아요. 포수라는 말만 나오면 기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슬절이 제일 낮다. 이슬점 온도하고 관련된 게 뭐예요? 현수죠. 그럼 현수가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예요? D죠. D는 이슬점 온도 가게 되면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C는 요쯤 되고 A, B는 똑같대요. 왜? 현수가 똑같으면 이슬점 온도도 똑같습니다. 현수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현수.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C 지점은 이슬점 온도. 자, C 지점 딱 튕겨서 내려오면 되겠죠. 몇 도씨라고 되어 있나요? 네, 20도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C 지점의 이슬점 온도는 20도. D는 해보면 옆으로 가면 10도씨 나오죠. 그죠? C는 20도, D는 10도, A, B는 25도입니다. 자, 실제 수증기량 C 지점이에요. C 지점의 실제 수증기량을 이렇게 가서 읽으면 되죠? 얼마입니까? 네, 14.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4.7g per kg 되겠죠. 그죠? 요 킬로그램은 공기 1kg을 한글을 줄여서 쓴 거예요. 그죠? 생략한 거죠. 14.7g per kg. 3번. C 공기 1kg을 15도로 냉각했을 때. 자, 15도로 냉각하게 되면요. 이만큼 응결량이 생기겠죠. 자, 현재 갖고 있는 양은 14.7g인데 빼기를 15도씨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10.6이라고 자 여기 10.6이라고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둘이를 빼게 되면 4.1g per kg이 응결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단위는 안 써도 되네요. 그죠? 그냥 응결되는 양만 따지면 되니까 그냥 앞에 적혀 있어요. C 공기 1kg이라고 앞에다가 미리 적어놨네요. 그래서 뒤에 단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없었으면 방금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단위를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파트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죠? 사실 중학교 과학책이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잖아요. 오히려 중학교 2학년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전기 파트도 해야 됐죠. 그죠?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온들도 하고 막 복잡했습니다. 호르몬, 신경,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날씨 파트 집중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